大家好. 同学们好吗?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무엇 해야 한다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非不可 혹은 非得不可라는 말이었죠. 자, 이것과 어떤 말이 똑같은 의미의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应该, 应该라는 조동사가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이것 외에도 要, 要라는 것도 어쩔 때는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 一定要,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역시 非不可와 똑같은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용구를 배웠는데요. A가 아니면 B다라는 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不是하고 就是, 또 하나는 不是하고 而是가 있는데요. 不是, 就是는 A가 아니라면 B다. 둘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不是, 而是하게 되면은 A가 아니면 B다. 그 나머지 또 C도 있고 D도 있다는 뜻을 내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A, 不是, B 하면, 자, 不是 A 하고 就是 하면은 반드시 A가 아니라면이라는 꼭 넣고요. 그 다음에 不是, 而是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수능 모의고사 5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어휘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중국어 문제가 읽으면서 읽다 보면 발음이 어색하면 그게 답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자, 1번 보실까요? 시험보다 考试인데 考시 엉뚱하게 나왔죠? 답이 아니고요. 자, 2번 전화, 电话를 갖다가 电话 엉뚱하게 읽었죠? 역시 답이 아니군요. 4번 보시면 客厅 응접실을 갖다가 个칭 좀 이상하죠? 역시 답이 아니고요. 5번 명편 명함을 갖다가 明办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3번 보시면 公园 공원이죠. 公园 뭔가 자연스럽죠. 公园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公园. 자, 이어서 2번 보실까요? 다음 대화에서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자, 대화가 나옵니다. 자, 왕명이 하는 말이 왕린, 他是谁? 자, 왕님아, 他是谁? 그 여자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我给你介绍一下, 我给你介绍一下. 자, 내가 한번 소개할게. 너에게 한번 소개할게. 내가 너한테 소개할게. 这是我的朋友 송난, 송난. 그랬죠?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송난이야. 자, 왕명이 송샤오제. 자, 송양, 미스 송양. 그 다음에 가로치고 你很高兴.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我叫왕명. 저는 왕명이라고 부릅니다. 你好, 안녕하십니까? 역시 당신을 알게 되어서 我也很高兴. 그래서 나 역시 매우 기쁘다. 자, 사람을 알다일 때는 知道가 아닌 认识를 써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네, 1번 보시면 바로 나왔네요. 认识. 자, 이 말이 바로 사람을 알다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认识. 나머지는 일반적 상황에서 知道, 알다, 晓得 역시 알다, 了解 이해하다, 看见는 뭐 보다고. 그래서 답이 认识가 아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알다 할 때는 반드시 认识 써야 되지. 절대로 知道 쓰면 안 되죠. 知道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사람을 알다 할 때는 반드시 认识를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认识 따라해보세요. 认识. 네, 사람을 알다입니다. 자, 이어서 3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수의 표현이 잘못된 것은, 자, 수의 표현도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자, 1번 보실까요? 20을 갖다가 걔네는 20라고 표현합니다. 2시 안 나오고 20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2번 105 중간에 0이 있군요. 우리는 0을 안 읽지만 걔네는 0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105 자, 10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25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0은 우리가 200도 하기도 하고 200 하는데 여기서 200가 나왔네요. 250. 자, 여기서 끝에 10자리는 가로 묶어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5 해도 됩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 3,500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3,500. 예, 3,500 다음에 뭐가 빠진 거죠? 3,500. 바이라는 단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요. 4번 보시면 4,005. 자, 여기서 4,005, 4,000.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없나? 하나 빠졌죠? 예, 링도 빠졌고, 그 다음에 시도 빠졌어요. 만약에 4,005 하게 되면은 4,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00과 4,050을 구분하려면 4,000 넣어야 되고 50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보실까요? 다음 대화에서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이죠. 자, 질문을 보시면
你们都是中国人吗? 당신들은 모두 중국 사람입니까? 의리하는 말이 我们 가로치고 中国人 우리들은 모두 중국 사람이 자 아닙니다라는 말 같은데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有的 어떤 사람들은 是中国人 중국 사람이고 有的 어떤 이들은 是日本人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중국 사람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 나왔군요. 자 지난 시간에도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자 부분 부정이니까 뭐가 나올까요? 네, 4번 보시면 不都是 전체 모두 뭐뭇은 아니다. 4번 정답이 4번 不都是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한 번 더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전체 부정은 또가 먼저 나오고 뿌가 다음에 나오고 부분 부정은 뿌가 먼저 나오고 또가 뒤에 나온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 부정 또뿌 그 다음에 부분 부정은 뿌 또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그는 나보다 3살 많다를 중국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그는 나보다 3살 많다. 이런 걸 딱 볼 때요. 주어를 먼저 보세요. 주어. 주어는 그는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라는 게 문장 맨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나보다 비교문이군요. 그럴 때는 주어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죠. 나보다니까 나와 비교했으니까 비, 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하나 있죠. 많다.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따 혹은 나이가 적다라고 하면 小 이렇게 따, 小로 표현을 합니다. 흔히 나이가 많다 그러면 또 많을 다자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1번 보면은 他比我3岁多 이거는 전형적으로 틀린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보면은 他比我多3岁 자 문장 구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가 아니라 따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고 고친 문장을 보면요. 바로 4번이 정답이죠. 他比我大3岁 나이가 많다 적다 할 때는 따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요. 그는 나보다 3살 많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형 2살 많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요. 2살 많다라고 하는 거는 A는 B보다 2살이 많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A, B, B 따, 2岁 자, 여기에서 2岁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2岁가 아니라 2岁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외워두세요. 따, 2岁따, 2岁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6번 보세요. 문제 6번. 다음 중 어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로 보시죠. 你是做什么来的?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是的 연결시킬 수 있죠? 是的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너는 뭘 타고 온 거냐? 라고 수단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是的는 과거의 시간, 장소, 수단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2번을 보세요. 我有2张电影票 자, 나는 있습니다. 2장의 电影票 자, 여기에서는 극장표, 영화표라는 표의 양사가 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데가 없고요. 그 다음 4번을 먼저 보면 你喜不喜欢听音乐? 너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정반 의문문으로 의문문이 됐죠. 자 여기에서 喜欢不喜欢 좋아해 안 좋아해를 喜欢不喜欢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줄여서 喜不喜欢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我跟朋友一起看电影 나는 친구와 一起 함께 看电影 영화를 봅니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그럼 3번을 한번 보세요. 那本是什么的书? 자, 那本书是什么书? 라든가 해서 the를 생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틀린 문장은 바로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7번을 보시죠. 7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대화를 보시죠. 宋兰, 广东百货公司怎么走? 길을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宋兰, 송란아, 广东百货公司怎么走? 광동 백화점 怎么走? 어떻게 가니? 你还没去过吗? 너 아직 안 가봤니? 那我告诉你. 내가 말해줄게, 알려줄게. 先坐地铁到明东站下车. 先坐, 먼저, 坐地铁, 지하철을 타고, 到, 어디에 도착해서,
민동站, 명동역에 도착해서 下车, 지하철에서 내려. 然后呢, 그런 다음에는 괄호하고 邮局走, 뭐 우체국을 향해서 走, 걸어가. 到了邮局再右 괄호 右拐就到了. 우체국에 도착해서는 다시 오른쪽을 향해서 돌면 바로 도착해. 谢谢, 고마워. 자, 이런 대화네요. 길을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이죠. 7번 문제 보시죠. 다음, 怎么의 뜻이 밑줄 친 기억과 같은 것은, 자, 밑줄 친 기억에는 怎么의 뜻이 어떤 걸까요? 怎么走, 어떻게 가, 방법, 수단이나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지문으로 돌아와서요. 1번 보세요. 你昨天怎么没来? 너 어제 왜 오지 않았니?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怎么라는 거는 때로는 이유를 물어보고요. 때로는 수단이나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怎么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용법이 아니고요. 2번 你怎么来晚了? 너 왜 늦게 왔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같지 않습니다. 3번 他怎么不去学校? 그녀는 어째서 왜 不去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다른 용법이고요. 자, 5번 보시면 你们平常怎么不睡午觉呢? 너희는 평소에 어째서 낮잠을 자지 않니?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단의 용법이 아니죠. 자, 4번 보시면 这件事你怎么知道呢? 이 일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문장이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가 이 일을 알고 있지?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수단이나 방법을 물어보는 怎么가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8번을 계속해서 보죠. 니은과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우체국을 향해서 걸어가. 우체국에 도착해서 다시 오른쪽을 향해서 돌면은 돼. 이렇게 한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라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 2번부터 보세요. 떠.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죠. 종. 출발점을 나타내는 어디서부터라는 전치사고 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리라는 거는 두 지점 간의 거리,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다 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어디를 향해서라는 말, 바로 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를 향해서라는 단어는 전치사는 쌍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인데요. 왕도 마찬가지로 쌍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左拐, 쌍左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왼쪽으로 도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쌍과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왕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점 발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交乐交乐交乐交交交教书，我爸爸在学校教书。教书，我爸爸在教书。教书，我爸爸在学校教书。教室，老师进教室来了。教室，老师进教室来了。教室，老师进教室来了。乐乐乐快乐，祝你生日快乐。快乐，祝你生日快乐。快乐，祝你生日快乐。音乐，你喜欢什么音乐？音乐，
你喜欢什么音乐？音乐。你喜欢什么音乐？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음자를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다음자는요, 教 하고 音乐 하고 乐 이런 얘기죠. 教, 乐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教라는 거는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教 일성입니다. 教 하지만 명사로 사용될 때는 教 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보면은 教书 教书 하게 되면 책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다라는 뜻이 되죠. 教书 이때는 동사죠. 하지만 教室 教室 이때는 교실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사성으로 됐죠. 教室 네, 여기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我爸爸在学校教书. 우리 아빠는 학교에서 책을 가르치신다 해서 教书라는 것은 동사니까는 일성으로 教书라고 읽어주죠. 반면에 老师进 선생님께서 들어오신다. 教室里 그 다음에 进教室来了 교실에 들어오신다. 교실은 명사이니까 발음이 당연히 제사성으로 教로 읽어야 되죠.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乐라는 거는 보통 乐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音乐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으로 快乐할 때는 乐 발음이 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예문을 또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은 你喜欢什么音乐? 자, 음악할 때는 위에를 읽죠. 확인해 보실까요? 你喜欢什么音乐? 그 다음 밑에 거, 자, 보시면 祝你生日快乐. 자, 당신의 생일이 기쁘기를 바란다 해서 快乐, 기쁠 때는 러로 읽는 거. 자, 이상으로 두 글자 네 가지 발음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틀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이어서 9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장 보시면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문장 왕先生, 미스터 왕 선생은 마침 가로치고 칸바오나 신문을 보고 있다. 자, 마침 보니까 어떤 진행이 나오는 것 같군요. 그래서 이따 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장 我们学校 우리 학교에는 여우주의 对面 자, 对面 자, 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역시 있다란 말이 나왔군요. 그다음 세 번째 他的父亲现在住 가로치고英国 그녀의 아버님은 지금 현재 영국에 살고 계시다. 영국에서 삽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짜이는 자, 진행을 쓰였군요. 그래서 미스터 왕은 혹은 왕 선생은 지금 마침 신문을 보고 있는 중이다. 짜이의 진행에 짜이가 나왔고 두 번째 我们学校 우리 학교에는 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있다란 말 존재동사로서의 짜이가 나와서 있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他的父亲 그의 아버님은 현재 영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보호를 쓰였죠. 즉, 첫 번째는 진행, 두 번째는 있다, 세 번째는 보호를 쓰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추적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네, 5번 보시면 짜이가 되겠죠. 정답은 5번 짜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짜이가 용법이 심상치 않은 걸 봤죠. 짜이는 쓰임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어디에 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세 번째 진행을 나타내는 ing, 뭐뭐치 하는 중이다, 네 번째 보호로서 어디에서 동사 뭐뭐 하다라는 뜻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이 용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짜이 한번 더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진행, 네 번째 보호로서 어디에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10번 하오 용법이 你们准备好了吗? 혹은 你们准备了没有와 같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자, 제목을 보시면 하오 용법이 你们准备好了没有? 이때 하오는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어떤 동작이 완성됐거나 혹은 잘 되었거나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결과보호죠. 그래서 보호로서 쓰인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하오 지티엔 부지엔러. 자, 하오 지티엔 며칠, 앞에 하오는 꽤라는 뜻이죠. 꽤 며칠, 제법 며칠, 아주 많이 며칠. 그래서 제법 며칠 동안 못 봤다 해서 이때는 하오가 꽤, 제법, 매우 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진티엔의 티엔치 두어머하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하오는 그냥 순수하게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대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차이 어느 요리가 最好吃呢? 자, 好吃 몸하기 좋다, 뭐 好看 듣기 좋다, 보기 좋다, 好吃 먹기 좋다, 好听 듣기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하기 좋다라는 뜻을 쓸 때 好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목과 틀리고요. 그 다음에 他游泳游得真好 그는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 정도가 정말 좋다. 역시 좋다로 쓰였죠. 자, 5번 보시면 我借给你的书 내가 너한테 빌려준 책 我借给你的书 내가 너한테 빌려준 책을 看好了没有 자, 칸이 동사죠. 동사 다음에 하고 나왔으니까 보호를 쓰여가지고 다 하다, 잘하다 뜻이죠. 그래서 내가 빌려준 책을 당신은 다 봤느냐 해서 주어진 그 준비 하오와 똑같은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오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하오용법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보실까요? 자, 하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군요. 첫 번째, 타헌하오쉐. 자, 첫 번째 이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좋아한다, 배우는 것을. 그래서 발음이 이때는 하오가 아니고 하오. 제 4성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해.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타하오피아오량. 이때는 좋다가 아니고 꽤. 그래서 그녀는 꽤 예쁘다. 그래서 꽤 제법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3번은 我要把汉语学好. 자, 여기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제목 문제와 마찬가지로 뭐뭐 다 하다, 뭐뭐 하다, 잘하다 뜻이.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마스터하려고 해, 잘 배우려고 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보로서 뭐뭐 잘하다 뜻이 되겠고요. 4번, 日语好学, 일본어는 好学, 배우기 쉽다 이렇게 됐는데 못마기 쉽다, 못마기 좋다라는 뜻이고요. 5번, 마지막으로 这个菜, 이 요리는 很好吃, 역시 못마기 좋다, 그래서 역시 못마기 좋다, 하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이어서 문제를 11번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대화에서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관용구는, 자, 관용구는 수거를 말하는 거죠. 자, 갑 문장 볼까요? 你什么时候看报? 당신은 언제 신문을 보냐? 당신은 언제 신문을 보십니까? 이 말이죠. 자, 을이 我每天早上 나는 매일 아침에 起床 일어난다. 그다음에 看报 신문을 본다.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적당한 말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문을 본다. 나오면 좋겠군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거는 보시면 3번 이주 글씨는 간단하지만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뭐뭐 하자마자 곧. 그래서 정답이 들어갈 것은 3번 이주 뭐뭐 하고 나서 곧, 뭐뭐 하자마자 곧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로 안에 알맞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 보실까요? 자, 왕명이 하는 말이 你来北京多久了? 당신이 베이징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多久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 제철이가 하는 말이 才一个半月了. 겨우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반이 되었어. 왕명이 다시 한말로 你的汉语 너의 중국어는 说得很流利. 당신의 중국어는 说得很流利. 말하는 정도가 매우 유창하다. 너의 중국어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을까? 뭐 가로치고 只会说一点 단지 조금만 말할 줄 알아. 이렇게 겸양어를 했었죠. 그래서 겸양어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말이 나오나 볼까요? 문제를 보실까요? 자, 不敢当. 자, 不敢当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이죠? 아유, 별 말씀을 이런 말이죠. 2번, 나리. 우대에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몰려 이런 말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过奖. 过奖은 과찬의 아주 지나친 칭찬입니다. 그래서 过奖 과찬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5번 나얼더화 무슨 말씀을요. 자, 1, 2, 4, 5번 전부 다 겸양으로서 겸손의 편이죠. 근데 3번은 不要紧 괜찮아요. 이거는 미안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미안함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미안했을 때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럴 때 不要紧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안 맞지 않은 것은 3번 不要紧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문을 볼까요? 편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亲爱的朋友, 친애하는 친구야. 안녕. 난 지난주에 대전에 갔었어.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갔지.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왔어. 나는 第一次 처음으로 대전에 갔어. 我很喜欢这个地方. 나는 이곳을 아주 좋아해. 자,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不太远. 이런 데는 밑줄 쳐 놓으시는 게 좋죠. 不太远. 별로 멀지가 않아.
자동차를 타면 大概 대략 2个小时 2시간 정도 걸려. 괄호친 부분에는 걸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가면 날씨가 춥지도 않고 무려 덥지도 않아. 다음 주에 너도 한번 가서 보거라. 가서 봐라. 너가 건강하기를 바래. 너의 친구 용호가 서울에서 5월 10일 수요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를 보시죠. 13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영호가 대전에 간 날짜는 이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쓴 날짜가 5월 10일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은 2번 5월 6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윗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본문을 보면은 괄호 안에 2시간이 걸려라고 해서 걸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떤 말이 걸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 조동사, 야오는요, 여기서는 조동사로 쓰이지 않고 그냥 본동사로 쓰일 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2시간이 필요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5번 문제는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수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능 미리 보기 시간은요. 그 나이가 많다, 적다를 우리 한자 개념으로 뚜어, 샤오 쓰면 안 되고 따, 샤오 이 두 가지 쓴다는 걸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따, 적다는 샤오를 쓴다는 거를 우리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실까요?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너희 형은 혹은 오빠는 올해 몇 살이니? 하니까 우리 오빠는 혹은 형은 금년에 22세야. 자, 너희 언니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금년에 20살이야. 그렇다면 너희 언니는 우리 오빠보다 몇 살 많구나. 자, 이런 형태가 상당히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교 문장이 되면서 나이도 물어보는 거 아주 복합적인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언니는 우리 오빠보다 몇 살 많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나이가 적으니까 小, 그 다음에 2岁를 2岁, 요거 아예 외워주세요. 小 2岁, 大 2岁. 적다니까 小 2岁.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2번을 보시죠. 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표현 2개를 고르면 문제를 보시죠. 자, 你父亲是什么时候去的日本? 너희 아버님께서는 언제 일본에 가신 거니? 자, 여기서 시더용법이 나왔네요. 시더용법은요, 주로 과거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什么时候, 언제,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때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上周去的와 5번, 刚刚去的, 막 가셨어. 답이 2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제 문제에는 수능 미리 보기, 수능 유형을 짚어주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제 만만치 않았죠?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